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플러그인들 살펴보는데, 기본적인 어떤 그 드로잉 툴과 다음에 공면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모서리를 처리하는 방법. 모서리 쉽게 얘기하면 라운드와 테퍼, 혹은 뭐 라운드인데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툴바들을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미리 다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뭐부터 해볼까요? 자, 베이지어 스플라인 해서 툴바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지금 조금 제가 아이콘이 좀 작게 설정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어보시면 직관적으로 이게 뭐를 하는 툴이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드로잉 툴이에요. 드로잉 툴. 이런 거 좀 지우고요. 이렇게 왼쪽 기본 툴바 이렇게 보시면 아크가 있고, 뭐 2포인트 아크 있고 3포인트 아크, 그 다음에 파이 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라인을 가지고 어떤 드로잉을 할 수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반지름을 가지고 홀을 그리는, 일반적이죠. 이렇게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뭐 3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의 포인트를 찾아서 이렇게 원호를 그리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엑시스를 바꿔가면서 드로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호나 원호, 그 다음에 어떤 커브 툴들은 한계가 있어요. 사용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 한계점들을 조금 개선하고 베리에이션을 주기 위해서 이게 베이지어 스플라인 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거 이렇게 올려보시면 클래식 베이지어 커브 해서 아마도 가장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까만 점이 생기면서 화살표 끝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을 클릭, 클릭, 클릭. 계속 끝날 때까지 이게 활성화가 돼요. 이게 그럴 때 다 됐으면 더블 클릭해서 내가 이거 편집을 좀 하고 싶어 한다면, 이 끝에 보이시나요? 여기 이 포인트, 이 컨트롤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요, 이렇게. 또는 이 컵의 끝, 여기도 잡을 수 있고요. 또는 이 뭡니까, 이 가상의 선, 컨트롤 라인을 이렇게 자꾸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유동적이고 베리에이션이 좋습니다.
또는 이 컨트롤 라인 선상에 더블 클릭하면 컨트롤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죠. 빨간 십자 모양의 그것도 이렇게 막 잡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라인을 조금 변형을 주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얼마든지 변형 가능하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폴리라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반 라인하고 기능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당연히 폴리라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폴리라인만에 에딧 폴리라인에서 에디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라인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다시 우측 클릭하고요. 버텍스 마크 하면 이 선분상의 버텍스를 조절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얼마든지 우리가 라인을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다. 원하는 자유자재로. 그 다음 거요. 이 세 번째 거는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쓰이지 않고 그 활용도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일단 차치하고요. 네 번째 거 파라메터 창이 하나 뜨는데 offset 값을 얼마 줄 거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500 정도만 줄까요? 500 하고요. 이렇게 그려보니까 라인이 하나 생성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옵셋 간 만큼 이렇게 아크가 생겼죠. 모서리에 이런 식의 기능. 그 다음 거요. 유니폼 B 스플라인 해서 역시 파라메터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 이것도 값을 한 500 정도 주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맥시멈이 100으로 되어 있네요. 100. 자,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포인트들이 약간 밝은 하늘색의 포인트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요것들이 생성되는 게 좀 틀리고요. 역시 우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몇몇의 명령어들이 보이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지금은 버텍스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데 클로즈 해볼까요? 클로즈 라인을 한번 클로즈 해보겠습니다. 나이슬리 하니까 굉장히 그 뭡니까 컨사인에 맞게끔 이렇게 값을 부드럽게 지정해서 원이 닫혔고요. 그 다음에
close with line 하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닫힙니다. 커브가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다시 우클릭했어요. 요 밑에 보면 베이지어 스플라인에 대한 명령들 요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에디트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에디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ransform to control point, transform to 해서 요렇게 다른 타입의 라인으로 스프라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기 지금 툴바에 보이는 다른 라인으로. 그래서 뭐 클래식 베이지 하면 이렇게 바뀌었죠. 성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디션을 주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제일 처음 했던 거 그것과 같은 성질의 라인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돌릴 수도 있어요. transform to B스플라인이었나요? B스플라인 하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요. 이번에는 캔뮬 스프라인에서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어떤 느낌인지 보시죠. 자, 굉장히 처음에는 완만해지다가 원호의 값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스프라인이 형성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역시도 편집 가능하고 트랜스폼 가능합니다. 다른 타입으로. 그 다음 거요. 폴리라인 챔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옵셋 값을 얼마 주고 볼까요? 한 500 정도 주고 볼까요? 자, 500 주고 못박이가 되죠. 이런 식으로 못박이가 됩니다. 라인을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500이 나오죠. 숫자가. 이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챔퍼가 500이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거 코벳 했는데요. 이것은 나선형을 표현할 때 쓰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큰 나선을 표현한다든지 할 때 유용하게 쓰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큐빅 베이지어 커브 해서 클릭하고요. 아까 캔뮬하고 비슷해요. 잘못 그리실 때는 ESC를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곡률이 조금 더 크죠. 아까 캔물보다는. 이렇게 두고 보면 이렇게 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거 폴리라인 디바이더 해서 옵셋 값을 500 정도 주고 보겠습니다. 역시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같은 값을 주겠습니다. 자, 뭐가 좀 나누어지는 느낌이죠, 모서리에.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끝쯤에서 여기까지 50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다음 거요. 폴리라인 도그 본 코너를 셌어요. offset 값을 500. 자,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재미난 형상이에요. 이렇게 도그 본,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입에 물고 다니는 뼈 같은 느낌이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도구 본 같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거요. 티본 코너를 했어요. 이것도 무슨 뼈가 나오는 것 같은데, 티본. 도구 본하고는 조금 다른 패턴이지만 이렇게 재미난 공유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음 거요. F 스플라인에서 이렇게 정비례로 늘어나죠. 얘 공유를. 아까 그 캡률이나 그 뭐였죠? 비슷한 거. 큐빅 베이젤 커브하고 다르게 얘는 좀 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 그러니까 어떤 공유를 내가 생각을 하고 드로잉을 할지에 대한 것들에 따라서 각각의 명령어들을 조금씩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쪽은 에디 툴이에요. 이쪽은 에디션인데 뒤쪽은요. 이렇게 보시면은 큰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포인트들이 생성이 되죠. 우리 근데 우측 마우스 키로도 이 명령은 실행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버텍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생기게 하는 거고, 요거는 버텍스를 또 지우게 하는, 양쪽 이렇게 에디션 버텍스. 이쪽은 에디션은 이 버텍스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버텍스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파라메터 창이고요. 파라메터. 그 다음에 이것은 완만하게 닫아주는 거. 커브를 완만하게 닫아주는 거. 요거는 커브를 라인으로 닫아주는 거. 그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 요쪽에 있는 에디션 창들은 다 그 오른쪽 마우스 키로 실행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코너를 한번 볼까요? 라운드 코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코너는 뭐냐면은 이 툴바고요. 툴바인데 아이콘들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라운드 코너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샤프 코너가 있어요. 라운드를 시키는데 약간 좀 샤프한 느낌으로. 이러고는 베벨인데 어떤 챔퍼의 느낌이에요. 테이퍼나 챔퍼의 느낌. 그러니까 못따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은 둥글고 오른쪽 갈수록 각진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못따기 할 거를 이렇게 전체를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트리플 클릭. 이거 클릭하면 제일 왼쪽 아이콘을 위에 보면 패러미터 창이 하나 떠요. 따로 메뉴이 하나 뜨는데 이렇게 보시면 사뭇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 이 구간일 거예요. 라운드 파라미터에서 약간 하늘빛 나는 이 부분, 이 부분이고요. 자, 옵셋 값을 지금 30으로 줬는데 30 말고 한 100으로 줘볼까요? 100. 어떻습니까? 이 옵셋 값이 늘어나면서 이게 못따게 될 구간들이 커졌죠. 세그멘트도 조절할 수 있는 세그멘트는 뭐 15 정도 해서 이렇게 아무 때나 갖다 대면 체크 표시가 나요. 클릭 하면 이렇게 못따기가 되고요. 라운딩이 되고 명령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조절하고 싶은 게 있으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절할 게 없다 그러면 한 번 더 클릭하면 되고요. 아니면 이 문을 클릭하면, 그죠? 문을 클릭하면 나가게 됩니다. 이 명령에서.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기분 좋게 라운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전에 우리가 했던 방법 중에 못다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이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크로 해서 follow me 툴이죠. follow me 다시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패스를 선택하고요. follow me 툴 클릭, 이면 돌리면 이런 식으로 못따기가 되죠. 그런데 굉장히 샤프하게 돌아갑니다. 샤프하게 돌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이런 공유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케치업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 라운드 주는 거였다. 그래서 이 라운드 주는 것에 대한 플러그인이 개발이 됐는데 다른 기능보다 더 정밀하게 이게 다른 그 프로그램보다 굉장히 정밀하게 요거를 구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스케치업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라운드에 대해서 인스턴트하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방금은 면을 트리플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했는데요. 면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또는 라인, 엣지를 원하는 엣지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엣지를 선택을 해서 라운드 코너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샤프 코너를 한번 해볼까요? 샤프 코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고 일단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라운드가 되긴 되는데 좀 샤프하게 들어가죠. 우리가 그 방금 follow me로 이렇게 돌렸던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비슷한 라운딩 처리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베벨 라운드 코너 베벨 값을 같이 50 주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됐습니다. 완전히 못따기가 됐죠. 못따기. 이렇게 뭐를 템포를 줘서 이렇게 못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스턴트하게 세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 이제부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상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고 싶다. 선별적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이 라인 선택을 하니까 이 정도만 선택이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엣지 셀렉션이 있어요. 선택에 대한 옵션인데 요 밑에 보면 파란색 화살표, 양쪽 화살표가 있고 여기 숫자가 있어요. 둘 다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고요. 이 값을 지금 일단 60으로 해서 선택을 하면 60도와 20도 내에 있는 선들이 다 선택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기능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또는 다시요.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거 잘못된 선택이었어 라고 한다면 X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이 다 지워지고요. 또는 내가 이 엣지를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십자 모양의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엣지만 선택을 했는데 얘와 연관된 것들이 다 이렇게 선택이 되죠. 엣지만 방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이 엣지만 선택했는데 얘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선택됩니다. 그것이고요. 다시 그 다음 거는 Extend Selection to Curve 했어요. 일단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요거는 그 말 그대로 선 선택에 대한 것들을 계속 현실시켜서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엣지 프로파일 필터 이렇게 돼 있어요. 엣지 프로파일 필터인데 이게 뭐 보시면은 그 플레인한 실선, 그 다음에 조금 두꺼운 점선, 소프트죠. 그 다음에 스무드, 그 다음 점선, 얇은 점선, 그 다음에 히든 해서 굉장히 얇은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였나요? 그 선분에 대한 성질을 바꾸어 주는 걸 한번 해서 일반 면이 아니고 공면이 되는 걸 한번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 네 가지의 성분들은 다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엔트림프에 들어가면 얘는 플레인이에요. 얘는 플레인이고, 이쪽에 보시면 소프트하고 스무드에 체크가 없죠. 말 그대로 순수한 성분입니다. 얘는 어떨까요? 엔트림프 들어가면 스무드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성분의 성질은 스무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엔트리 인포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소프트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럼 얘는 소프트가 성질이 구현된 성분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소프트와 히든이 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성질들을 각각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성분들은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이 되죠. 소프트 명령어가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소프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은 면 위에서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돼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오브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에 보시면 지금 이 위쪽의 엣지는 플레인이에요. 상태가. 그죠? 얘는 이렇게 보시면 엔트리 인포 들어가시면 소프트, 스무드를 다 적용시킨 구간이고요. 이쪽 엣지는 플랜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엣지 볼까요? 이쪽 엣지는 히든이에요. 이게 눈 표시가 없는 거. 얘는 히든 엣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각각의 엣지들의 성질이 다 틀리다. 왜 이렇게 틀리게 했냐? 작업하다 보면 엣지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작업 과정에 따라서. 그랬을 때 라운드 코너로 들어가서 셀렉션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근데 이게 플레인에 체크를 하고 이렇게 체크하면 플레인은 체크가 되는데 다른 건 체크. 이게 체크가 안 된다고 표시가 되죠. 다른 성질의 라인들은 플레인은 되는데 다른 성질의 라인들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인밸리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안 돼요. 더블 클릭하면 되는데 한 번 클릭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소프트 한 것까지 클릭하면 플레인 한 것과 얘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갔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켜볼까요? 다 활성화시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되죠. 히든도 되고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된다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엣지 값을 좀 볼까요? 이렇게 20 정도만. 그래서
엣지의 성질들은 라인의 성질들은 틀렸지만 어, 이렇게 라운드 되는 거는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음,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2차 시는 조금 더 디테일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라운드 코너의 디테일과 나머지 명령어들에 대한 구동을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